자, 40페이지 펼쳐봅시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자, 위진남북조와 수당 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것은 밑에 어떤 시대를 포함하고 있냐면 삼국시대, 5호, 16국 시대, 그리고 남북조 시대까지 포함하는 시대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고, 연대는 대략 220년에서 589년까지 한 70년 정도 되는 이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국시대는 280년, 5, 16국 시대는 이게 뭐 자료마다 다른데 교과서를 따라야겠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 본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 어떤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 3세기 초에 후한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망했어요. 위초고가 경쟁하는 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세 개로 갈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삼국시대는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에 의해 통일되었다. 이 삼국시대는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아니고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이 있죠. 뭐 유비간호 장비 나오는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야. 그래서 그 시대가 결국 최후의 승자는 위나라, 오나라, 송나라가 경쟁했지만 진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지. 그치? 근데 진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통일되었지만 황실의 내부분으로 전란이 계속되자 북방민족 5개의 민족이 내려와서 오호라고 부르는데, 오호는 여기 나와 있죠. 5개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석탱이 흉노, 갈, 선비, 저, 강, 이 5개의 민족이 화북에 중국 북쪽에 침입해서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오호는 왜 침입을 하게 됐냐? 얘네들이 계속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경쟁하기도 하고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이 한자가 쓰는 게 달라.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랑 달라. 다른 이름으로 요때 진을 서진이라고 불러. 통일했을 때 진을. 자, 황실의 내분으로 전란이 지속되자, 자, 황실의 내분이 일어나서 진나라 황실 내부에서, 그래서 이 황실에서 전쟁을 하는 내분을 일으킨 왕족들이 용병을 들여온 거야. 용병들을. 근데 그 용병들을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북방민족 5호의 기병대를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얘네들이 중국 땅에 침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근데 얘네가 침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눌러 앉아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민족이 5개라고 꼭 5개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세워져서 16개 나라, 실제로 숫자를 세워보면 넘는데 주요 국가 16개라고 해서 5개의 민족이 쳐들어와서 16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5호 16국 시대라고 이 시대를 부르게 돼요. 그럼 3개였을 때도 혼란스럽겠지만 화북 지역에만, 중국의 북쪽 지역에만 16개 나라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지. 자, 그럼 나머지 절반 어떻게 됐냐? 자, 이 진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워. 근데 동진이 한 100년 정도 가다가 그 다음에 뭐 송나라가 세워지고 뭐 그 이후로 여러 나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남쪽에는 동진, 송, 뭐 그 이후에 뭐 제, 양, 진 이런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5호 16국 시대를 정리한 북이가 화북을 통일하면서 이제
그러면 남쪽에 있는 국가와 북쪽에 있는 국가 두 개가 남으니까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배우기만 해도 혼란스럽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거를 좀 도표로 정리를 하면은, 자,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도표예요.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한 나라가 있었는데 한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세 개의 국가로 나뉘어졌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자, 요 세 개의 나라가 활동했던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이 삼국시대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일단 위나라는 총나라를 멸망시키지만 이 위나라의 대신이었던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게 돼. 그리고 진나라가 오나라까지 잡아먹어서 결과적으로 삼국시대는 진나라가 통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삼국시대를 220년에서 280년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통일을 하고 한 나라처럼 국가를 오래 유지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황실에 내분이 일어나서, 자, 여기 지금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 강의 이름은 장강, 다른 이름으로 중국 발음으로는 창장강. 혹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으로는 양쯔강이라는 큰 강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요 남쪽 지역, 요 북쪽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지역은 화북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여기는 강남이지. 강남 지역이야. 그래서 황실이 내분이 일어나서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오호, 리스트 해볼까? 흉노, 저, 갈, 선비, 강, 요 5개의 북방 민족이 용병대로 들어왔다가 눌러앉아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16개야. 5호 16국 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5호 16국 시대는 보통 연대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진나라의 살아남은 왕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지. 지금 화북 지역은 난리가 났으니까. 그치? 그래서 세워진 게 동진. 그러면 도망가기 전에 전체를 통일했을 때 진나라는 뭐라고 부르느냐? 서진이라고 불러. 이게 동진, 서진 이렇게 부르는 건 얘네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나라 전에 진나라가 있었잖아. 그 진시황. 그 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한자가 달라. 이 진자를 안 써요, 한자로. 그 진시황이 통일한,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는 한자를 다른 거 씁니다. 자, 어쨌든 자, 5호 16국의 혼란기지. 근데 이 혼란기를 통일한 나라가 북위라는 나라야. 5호 중에 선비족이 세운 나라야. 자, 그 다음에 동진은 망해서 왕조가 바뀐데, 얘네가 왕조가 자주 바뀌지.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양쯔강 이남의 강남 지방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애들이고, 5호 16국이 있었던 화북 지역은 북위가 통일을 했다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동이 서위 이렇게 갈라졌다가 북제 북주로 갈라져. 그래서 이 화북 지역의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북조라고 부르고, 강남 지역의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들을 남조라고 불러서, 이 시대를 5호 16국 이후에 남조와 북조가 갈라져 있는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439년에서 589년까지 한 250년 정도 가네. 그럼 이 남북조 시대는 누가 통일하느냐? 도표를 보아하니 수나라가 통일하지. 자, 통일 과정을 봐봐. 이 화살표를 보란 말이야.
자, 북제와 북주로 갈라졌는데 북제가 북주에게 통합이 돼. 북주가 이긴 거야, 북제를. 그래서 북주가 통일을 한 상태에서 왕위가 바뀌어서 수나라로 바뀌게 되고, 이 수나라가 남쪽에 있었던 진나라를 공격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남북조, 수나라는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얘는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다 통틀어서 삼국 시대, 그지? 뭐 진나라 통일하고 5, 16국 남북조 시대, 이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선 또 뭐라고 부르냐?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러. 위진 남북조 시대는 대표적인 국가인 위나라, 진나라, 남북조 시대를 합쳐서 이 시대를 다 통틀기 위해서 만들어낸 명칭이야. 위진 남북조 시대. 그럼 가장 큰 틀은 뭐겠어요? 위진 남북조 시대가 가장 크지. 이 안에 삼국 시대가 있고 5호 16국 시대가 있고 남북조 시대가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세기별로 나누자면 삼국 시대는 3세기. 3세기면 삼국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5호 16국 시대는 4세기. 그다음에 5세기 이후부터는 남북조 시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가 가장 큰 틀이야. 위진 남북조 시대는 아까 적었듯이 220년부터 589년 이 혼란기를 모두 통틀어서 얘기하는 걸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고, 왜냐면 위나라, 진나라, 남북조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세분화 시키면 위진 남북조 시대 안에 삼국 시대가 존재하고 5, 16국 시대가 존재하고 남북조 시대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삼국 시대, 5,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의 개념을 잡아두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게 옆에 보세요. 교과서에 미리 보는 핵심어라는 게 있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 핵심어를 알아야 이 시대를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북조 시대를 설명을 하자면 일단 먼저 나오는 게 북조. 북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북조 안에는 뭐 북이가 있겠지. 그 다음에 남조.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북조부터 봅시다. 자, 북조의 효문제, 이 사람을 알아야 돼. 효문제는 러양으로 천도한 후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고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펼쳤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북이는 선비족의 국가야. 선비족인데 지금 얘네가 뭘 하고 있어? 한화 정책을 펼쳤다 그랬지. 선비족에서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왜냐면 비록 지배층은 선비족이지만 나라의 백성의 대부분은 한족이기 때문에 귀족들도 한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원활하게 다스리려면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한족 방식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북이의 효문제는 한화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비족의 북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융합되게 되지. 그래서 오호와 한족의 문화가 융합됐다고 해서 호한융합이라고 불러. 다 지금 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에선 또 무엇을 했느냐? 자,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균전제를 시행했다. 균전제는 뭐냐면 백성에게 땅을 나눠줘,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요구하겠지. 땅을 줬으니까 뭘 내라? 세금을 내라, 일도 해라, 부역을 해라, 와서 군인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겠지. 당시에는 혼란기이기 때문에 빈 땅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균전제는 너무 중요한 제도야. 그래서
나중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당나라도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효문제의 개혁 정치는 귀족의 반발을 샀다. 주로 누가 반발을 했을까? 선비족의 반발을 했겠지. 아니 우리가 한족을 지배를 하는데 왜 우리가 한족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반발들 때문에 북위가 분열을 하게 되지. 그래서 아까 봤듯이 북위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게? 북위가 갈라지잖아.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고 나중에 북제 북주가 되잖아. 이렇게 갈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남조는 어떻게 됐을까? 남조는 색깔을 달리해서 노란색으로 해보자. 자, 동지는 토착민과 이주민의 대립 문벌 정치의 폐단으로 정치가 불안하여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 송제 양진으로 왕조가 바뀌었다. 얘네들을 남조라고 불러. 크게 보면 동진도 남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남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강남에 이주한 한족들. 왜 강남에 이주했을까? 왜냐면 위에 보면은 이민족이 화북에 침입해서 여러 나라를 세웠어. 그러면 한족들은 다 간 건 아니지만 많은 한족들이 강남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자기네들이 이제 강남에 이주해서 또 농사를 짓고 자기네들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족은 창장각 유역을 개발하고 벼농사를 보급하여 강남의 경제력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를 계기로 중국 강남 지역의 경제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원래 중국은 북쪽 지역이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였는데 남북조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장강유역, 강남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중국의 경제적 중심지가 남쪽으로 이동하게 돼. 자, 그래서 강남의 인구로 늘어났다. 자, 화북에서 이주한 지배층은 구품 중전제를 통해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였다. 자, 구품 중정제는 귀족 정치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남북조 시대의 지배층을 더 나아가서 위진 남북조 시대의 지배층을 문벌귀족 혹은 귀족이라고 불러.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향거리 선제를 배웠죠. 이거는 한나라 거고 호족과 관련이 있어. 지방의 호족이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구품중정제라는 게 있어. 이거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제도고 위나라 때 만들어져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제도고 귀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교과서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 설명을 먼저 보자. 자, 구품중전제는 뭐냐면 이게 뭐길래 귀족 정치와 관련이 있냐면 구품중전제는 근본적으로 그 향거리 선제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선발하는 관리 선발 제도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에서 중정관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 그래서 중정관이 자기 지역으로 내려가서 담당 지역으로 내려가서 인물을 가분과 관계없이 9등급으로 평가하여 추천하면 국가가 이를 바탕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였다. 이게 원래 의도야. 이 제도를 만든 의도야. 하지만 아무래도 잘 나가는 사람에게 높은 등급을 주겠지. 취업 부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원래 취지는 가문과 관계없이 9등급으로 나눠서 얘는 능력이 좋아서 뭐 2등급이야. 얘는 능력이 별로라서 9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들만 높은 등급을 받아. 높은 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2품 정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2품을 받고 관직에 진출하게 되면 무조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실제로 까봤더니 뭐 능력이 별로네 이런 거 없어. 그냥 애초에 2품을 받았으면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등급이 낮은 사람, 뭐 9등급으로 나눴으니까 8등급, 9등급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었다 깨나도 극복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게 수백 년간 진행이 되다 보면 지방의 유력 호족들은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계속 대대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나라의 지배층이었던 호족이 문벌 귀족으로 바뀌게 되고, 이 문벌 귀족이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의 지배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품 중정제야.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았다라는 거지. 응? 귀족, 중정관도 귀족 출신일 거 아니야. 그럼 막 내려가서 나 같은 귀족들은 높은 등급, 너는 귀족이 아니야? 낮은 등급, 무조건 그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가다 보면 당연히 계속 뽑히던 애들만 뽑혀서 귀족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지도를 잠깐 봅시다. 교과서에도 위진남북조의 변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후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 삼국시대다. 그 다음에 진나라가 잠깐 통일했지만 화북 지역이 5, 16국이 날뛰고 진나라는 도망가서 동진을 세우게 되지. 이런 시대를 16국. 그러다가 5, 16국 시대가 북위가 통일하면서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남과 북에 확고하게 만들어진 국가가 대립하는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이 시대를 모두 합치면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거. 위진남북조 안에는 삼국시대, 5,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약간 해석을 해주자면, 효문제, 아까 북위의 왕이었지, 황제였지. 북위의 효문제가 원래 북위의 수도가 북쪽 지역에 있었는데 남쪽으로 확 옮겨버리는 거야. 근데 러양에다 옮겼대. 러양은 어디의 수도였냐면 중국이 뭐 후한의 수도도 러양이었고, 뭐 진나라의 수도도 뭐 러양이고, 뭐 그런 식으로 중국 주요 국가의 수도가 러양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남쪽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효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화 정책을 펼친 황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41페이지를 보면은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를 보자. 자, 남조와 북조는 각기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 나라가 갈라졌고 민족도 다르잖아. 남조는 한족 중심일 거고 북조는 한족이 많긴 많았겠지만 오호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북방 유목민족의 문화도 들어왔겠지. 자, 이러한 문화는 전쟁과 혼란으로 인구 이동과 민족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수당 때 문화 변형의 기초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유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섞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뭐 보통 요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호환융합이다. 유목민족과 한족의 문화가 섞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북조를 보면은 북조 대표적인 국가 북위가 북조의 대표적인 국가지. 자, 유목민의 강건하고 소박한 기품이, 유목민이라고 하면 오호를 얘기하는 거지. 오호의 문화가 한족의 문화에 더해졌어. 국가는 유교를 존중하였다. 그치? 남조는 귀족 중심의 자유분방한 문화가 발달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반영하듯 노장 사상과 청담 사상이 유행하였다. 남조에서는 노장 사상이 유행을 해. 그러니까 북조와 남조의 문화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진 시대부터 유행하였던 청담은 귀족들이 세상을 떠나 인물 평론과 철학적 논의 등을 나누던 풍조로 중림칠연이 대표적이었다. 당시 지식인의 현실 도피적인 경향은 도연명의 시 귀거래 사회, 귀족의 생활상은 고개지의 그림, 여사잠도 등의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남조의 특징인 거지. 남조는 정리하자면 노장사상, 청담사상,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자 노장사상, 청담사상 이건 모두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럼 남조는 왜 이렇게 현실 도피가 됐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남조는 특히 북조도 마찬가지지만 남조가 더 심해. 구품중정제로 귀족 사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귀족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구품중정제로 관리가 되지. 구품중정제로 관리로 뽑히기 위해서 귀족이 무언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그냥 귀족 출신이면 높은 등급을 주고 그 등급에 따라서 승진이 계속되잖아. 얘네는 노력이 필요 없어. 노력 안 해도 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높은 데로 출세할 수 있고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당시 남북조 시대, 남조도 마찬가지야. 이민족의 침입은 막았지만 남조는 그 안에서 왕조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정치는 혼란스러워. 그럼 귀족 입장에서 자기는 노력을 1도 안 해도 왕조가 바뀌어도 자긴 귀족이니까 구품중정제에 기반해서 계속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혼란스러운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죽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족은 노력해서 무언가 지위를 얻을 필요가 없는데 정치는 혼란스러워. 그러면 우리 같아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노력 안 해도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근데 굳이 내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될까? 그냥 지위만 가지고 있어도 돼. 나는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안 잘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 도피가 되는 거야. 아, 지금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고 서로 막 죽이고 왕조가 자꾸 바뀌고 그러네. 그럼 내가 괜히 현실에 참여해서 집안이 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내 지위만 유지하고 현실 도피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특히 남조의 지식인은 현실 도피적 경향이 워낙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북조의 특징은 유목민과 한족의 문화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죠. 그치? 뭐 예를 들면 뭐 유목민이 먹던 음식이 뭐 들어왔다, 옷이 들어왔다, 의자나 침대를 한족이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이러면은 막 온돌방에 앉아갖고 막 이불 깔고 눕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은 되게 일찍부터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목민 문화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유목민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요. 자, 밑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또 중요하죠. 굉장히 불교는 남북조 모두에서 유행했어. 그러면 남북조 모두 유행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불교도 구분이 가능해야 돼.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깊이 있는 교리와 화의 여부를 차별하지 않는 특성은 북조 왕실의 환영을 받아 윙강, 룽멍 등 대규모 석굴 사원이 만들어졌다. 자, 북조 지역에 불교와 관련 있는 유적이 윙강, 룽멍 등 대규모 석굴 사원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북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남조의 서대 양무제 같은 황제가 불교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불교가 널리 퍼지다 보니까 불교의 원산지는 인도지. 그래서 뭐 쿠마라지바, 뭐 법현 이런 사람들이 인도와 중국으로 오가면서 인도에 있는 불경을 한족 사람들이 알아듣게 한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요 말이 좀 어렵죠.
깊이 있는 교리와 화이 여부를 차별하지 않는 특성. 여기서 화이 여부는 뭐냐면 이민족이냐 한족이냐를 구분하냐는 거지. 근데 불교는 어떻대? 이민족 한족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특성이야. 그러면 이민족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한족이 힘이 세서 지배하는데 문화적으로는 한족한테 뒤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효문제가 하나 정책을 펼쳤지. 근데 좀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불교도 생각해보면 이건 중국 종교가 아니에요. 원산지 인도야.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중국이 잘났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종교인 거지. 그래서 이민족들이 이 불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남조는 왜 받아들였어요? 남조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뭐 제자백가세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 이게 진짜 맞는 소린가 하는 회의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불교가 지금은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은 한족 입장에서는 후한 시대쯤 돼야 들어왔던 최신 사상이니까 또 얘네들도 최신 사상이니까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 불교는 원산지가 인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교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도와 중국을 오가며 불교 한자로 번역했고, 이러한 불경을 번역하는 사업은 당나라 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손오공 나오고 저팔계 뭐 이런 거 나오는 서유기 내용을 보면은 삼장법사랑 그 요괴들이 불경을 가지러 인도로 가잖아. 그런 얘기인 거지. 자, 근데 불교만 있었느냐? 이게 아니고, 자, 도교와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자, 태평도와 오두미도 이거 한나라 시대 공부하면서 배웠지. 그치?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도가 사상을 수용했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이 시기에 근데 남북조 시대가 되면 이제 도교라는 종교로 아예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평도 오두미도가 교리를 완성을 시켜서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진 게 도교라는 거야. 그래서 도교는 불교의 자극을 받아 교단을 마련하며 토착 종교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자, 도교는 노장 사상을 기초로 발전한 거기 때문에 중국 토종 사상입니다. 불교는 인도 출신인 거지. 얘네는 외래 사상이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에 우리가 뒤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보지. 그래서 불교의 자극을 받아 교단을 마련하며 토착 종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그래서 이 도교도 황실에 수용이 됐고 민중에서도 유행을 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불교와 도교라는 새롭게 들어온 사상이 유행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41종 옆에 영량 기록이 보자. 자, 구품 중정들 시행이 지배층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말해보자. 문벌귀족의 출현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자료 1에서 건강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한족의 이주가 강남에 끼친 영향을 추론해보자. 자, 건강이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료 1에서 찾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래 한족들의 수도가 이 지역이었단 말이야. 한족들은 쫓겨나서 건강으로 도망을 한 거지. 이 지역은 나중에 효문제가 여기서 수도를 옮겨서 들어오는 지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한족의 중심지였던 거지, 이 지역이. 근데 한족들이 이민족에 쫓겨나서 이 창장강 이남인 강남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거지. 어떤 영향을 미쳤겠어요? 원래 한족들은 자기네 중심지가 여기니까 여기를 엄청 신경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중심지를 뺏겼어. 여기가 이제 자기네 새로운 중심지야. 그럼 여기를 개발해야겠지. 그래서 한족의 이주가 강남에 끼친 영향, 간단하게는 강남이 개발됐다. 뭐 정답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강남의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다. 뭐 등등등. 자, 북조와 남조의 문화적 특징이 뭐냐? 북조는
이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합쳐졌다. 그지? 남조는 무장사상, 청담, 현실도피적 경향이 강했다. 근데 둘의 공통점도 있어. 불교를 숭상했다. 하지만 북조의 특징은 대규모 석굴사원을 만든 건, 불교는 남북조 다 발전하지만 대규모 석굴사원을 만든 건 북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룽먼석굴, 뭐 윙강석굴, 이게 다 북조에서 만든 석굴 사원들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여기 보면은 윙강석굴 중에 요 불상은 부기의 황제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석굴 사원을 북조에서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